자, 제2절 효율적 시장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효율적이다, 효율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동산 시장에 알려진 새로운 정보가 있었을 때 이 새로운 정보가 부동산 가치, 가격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A 지역이 있는데 자, 이 A 지역의 새로운 개발 정보가 개발 소식이 알려졌다고 해요. 자, 그럼 이 개발 뉴스가 알려졌을 때 그로부터 이 A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자, 개발 뉴스가 나오자마자 땅값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효율적인 거죠. 근데 개발 뉴스가 나왔는데도 A 지역 땅값이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참 뒤에나 올라가더라라고 하면요, 비효율적인 거죠. 자,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당시에 시장에 알려진 여러 가지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 각종 정보가 반영되어서 가격, 가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었을 때 이 새로운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데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미래에 있을 개발 정보가 알려졌었을 때, 개발 뉴스가 알려졌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지금 즉시 상승하게 되겠죠. 자, 실제 개발은 몇 년 뒤에 하겠죠. 만약에 이 개발이 3년 뒤에 있을 개발이라 한다면 실제 개발은 3년 뒤에 하겠지만 땅값은 언제 오른다? 지금 즉시 오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것이 시장의 효율성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효율성의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성, 두 번째 중강성, 세 번째 강성인데 자, 준강성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준강성 갔다가 다시 약성 가고 그 다음에 강성 가겠습니다. 자, 준강성 시장을 먼저 하는 이유는 준강성 시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해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예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자,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미래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자,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과거에 발생했던 일들, 소식, 정보들이 반영되어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와 소식, 뉴스들이 현재 가치에 다 이미 반영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송도에 삽니다. 자, 송도에 사는데 GTX역이라고 하는 그 GTX 노선이 몇 년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몇 년 전에 송도에 GTX역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GTX 타고서 여의도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뉴스가 이미 몇 년 전에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뉴스가 현재 송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반영되어 있죠. 그죠? 과거에 알려졌던 정보는 당연히 현재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and 두 번째.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봤더니 또 새로운 개발 소식이 뉴스에 뜬 거예요. 자, 새로운 개발 소식이 오늘 아침 뉴스에 떴습니다. 자, 그럼 이 뉴스가 뜨자마자 송도의 집값이 바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뉴스 보고 나서 빨리 공인중개사 사무실 전화를 걸어서 매물 싼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미 집값은 올라 있겠습니까? 올라 있겠죠. 그죠? 개발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이미 집값은 즉시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죠. 자, 이러한 현실적인 형태를 우리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자, 어떤 개발 뉴스를 내가 접한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하면 이미 집값이 올라 있는 시장을 얘기해요. 따라서 이미 발표되고 이미 알려진 정보를 갖고는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초과 이윤 누릴 수가 없다. 자,
과거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기본적 분석을 하면은 어떠한 정보가 알 수 있다? 과거에 이미 발표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발표가 된 정보를 분석하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갖고서 남들보다 더 많은 초과 이윤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없다. 자, 왜냐하면 송도에 이 오늘 발표된 이 개발 뉴스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공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특별한 이윤 낼 수 있다 없다? 못 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미래 정보, 미래에 발표될 정보를 내가 미리 알아. 이것을요, 미래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미공개 정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천에서 다음 달에 새로운 개발 뉴스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이건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 미공개 정보 또는 미래에 발표될 이 미공개 정보를 내가 지금 미리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는 초과 이윤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 만약에 뭐 친척이나 사촌이 뭐 LH에 근무한다거나 뭐 구청, 시청에 근무해서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한다 하면은 몰래 알려주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내용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정보는 당연히 가치에 반영돼 있어요. 왜? 과거의 정보는 누구나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현재 시점에 발표된 뉴스도 부동산 가치에 이미 즉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과거의 정보나 현재의 정보를 갖고는 현재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가 경쟁 우위가 없어요. 하지만 미래에 발표될 뉴스나 미공개 정보를 내가 지금 미리 입수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시장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고, 자, 근데 이것보다 시장의 효율성이 낮은 형태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이렇게 있었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을 때, 자, 과거에 알려진 역사적인 과거의 정보는 현재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없네요. 그래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인천 송도에 과거에 발표된 GTX 노선 발표 정보는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과거의 정보는 당연히 현재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난 개발 뉴스는 아직 집값에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아침에 이 개발 뉴스 보자마자 중개업소에 전화하면 집값 올라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왜? 약성 효율적 시장은 이러한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뉴스 보자마자 중개업소에 전화하면 아직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가격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반영은 되겠죠. 하지만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는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까지는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의 정보는 가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에요. 따라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약성 효율적 시장 내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얻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가치에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어요.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과거의 정보를 갖고서 초과 이윤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아직은 현재 정보는 아직 가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에 공개될 미공개 정보도 역시 아직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정보 또는 미공개 정보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 말은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 이 얘기인데 그러려면 남들이 갖지 못한 더 우월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자, 남들이 아는 만큼 나도 안다면 초과 이윤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정보의 우월성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초과 이윤을 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사람들이 과거의 정보까지만 알고 있는데 내가 과거의 정보에다가 현재의 정보까지 알고 있다면 요것으로 인한 어드밴티지로 남들보다 요걸로 인한 초과 이윤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여기에다가 만약에 자 미래 정보 과거 플러스 현재 플러스 미래, 미공개 정보 또는 미래 정보까지 안다면 더욱더 많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과거의 정보만 아는 사람은 요만큼, 과거 플러스 현재를 아는 사람은 요만큼, 과거 플러스 현재 플러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요만큼의 이익이니까 과거의 정보만 아는 사람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모두 아는 사람은 이만큼의 이윤을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이윤들을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얻는 이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하면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까지는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미공개 정보는 아직 가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 현재 정보나 미래의 정보를 분석한다면 내가 알 수 있다면 그 정보의 우월성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정보 플러스 현재의 정보까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자, 이 시장에서는 현재의 정보까지도 남들이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초과 이윤 얻을 수가 없고 미래 정보나 미공개 정보까지 알아야지만 이것으로 인한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에 가깝다. 자,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는 당연하고 미래의 정보 또는 미공개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이미 모든 정보가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죠? 자, 모든 시장 참가자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보에 있어서 우월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부동산 가격은 이미 과거, 현재 정보는 당연하고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미공개, 미래 정보까지도 이미 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보를 분석한다고 해도 그 어떤 정보, 그 어떠한 내용의 분석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남들보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들보다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남들이 얻는 만큼의 이윤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러한 이윤을 정상 이윤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정상 이윤만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윤의 개념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떤 사업을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이고 평범한 이윤이 있겠죠. 우리 얘를 정상 이윤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으로 친다면 누구라도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의 수익률을 정상 이윤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정보가 더 많아. 뭐 친척이나 사촌이 뭐 그쪽에 뭐 고위공무원 일을 해갖고 정보를 막 몰래 막 빼듣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남들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은 투자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습니다. 이만큼의 이윤을 얻어요. 자, 정상적인 이윤보다 이만큼을 더 얻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더 많이 알수록 나는 더욱더 큰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아는 정보가 남들과 큰 차이가 없다면 이 초과 이윤은 없어져요. 그럼 결국 초과 이윤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 이윤이 0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윤을 한 푼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정상 이윤만 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정상 이윤이 100이고 초과 이윤이 20이라고 할게요.
자, 내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서 초과 이윤 20을 누린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얻는 이윤은 총 120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남들보다 20을 더 얻는다 이 개념이니까. 근데 자, 이제 내가 알던 정보가 이제 남들도 다 알게 돼갖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정보의 우월성이 없어요.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초과 이윤 얻을 수가 없겠죠? 나는 그러면 그때 얼마 버는 거예요? 100만 버는 거예요. 빵을 버는 게 아니라 100만 버는 겁니다. 정상 이윤만 버는 거예요. 따라서 초과 이윤이 0이다 라는 말은 초과 이윤이 0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상 이윤만 얻는다 이 말과 완벽하게 동의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어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초과 이윤이 없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정상 이윤만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개념 이해하셨겠죠? 자, 이러한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진정으로 효율적인 시장, 더 이상 효율적일 수가 없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는데 그 완전 경쟁 시장의 내용에 보시면요. 완벽한 정보라는 요건이 있었어요. 그죠? 완벽한 정보.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는데 그 모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가깝다라는 거죠. 자, 이 둘은 완벽하게 동의어는 아닙니다. 다만 정보의 완전성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근접한 시장 형태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정보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어요. 모든 정보가 다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뭐로 돈을 쓰면서 정보를 수집합니까? 그런 정보가 없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 누구라도 정보의 우월성이 없기 때문에 초과 이윤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정보에서 우월성이 없기 때문에 초과 이윤도 그 누구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정상 이윤만 얻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시장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세상에 어떤 시장이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개되지도 않은 정보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실제로는 없는 이상적인 가상적인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세 가지 형태를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약성에서 강성으로 갈수록 효율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가격에 반영된 정보가 과거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준강성 시장은요, 과거에다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성은요, 여기에다가 미래의 미공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해하셨겠죠?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인데 약성 효율적 시장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서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못 얻는다.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 얻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현재와 미래 정보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중강성 시장은 과거와 현재까지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데 과거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 내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의 정보는 이미 다 가치에 반영돼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 내에서 초과 이윤 얻으려면 남들이 모르는 미래의 정보 또는 미공개 정보를 알아야지만 초과 이윤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약성 시장과 준강성 시장은 초과 이윤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은 하다 이 얘기예요. 가능은 하다. 조건은 뭐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았을 때 아직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았을 때 초과 이윤 가능합니다. 약성 시장은 현재와 미래 정보, 준강성 시장은 미래 정보를 안다면 초과 이윤 가능해요. 자, 그런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미래의 정보까지도 이미 가치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정보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정보를 분석할 필요도 없거니와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